우리나라 한류 음악은 임진왜란을 통해서 약 10만 명의 전라도 사람들이 그 도둑제비라는 그 가무극, 즉 우태가무 18개, 그러니까 18곡을 첫 번부터 연주하는 그런 음악입니다. 그 음악을 앞에는 왕과 왕비, 태자, 그리고 이렇게 정승 이런 순서로 있어 끝에 가서는 백성, 노예들까지 이렇게 순서로 나오는 그런 음악을 일본 시대가 되니까 일본이 왕, 왕비, 정승 이걸 싹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판소리 그 대부분이 한평천지 사는 몸이 이런 전라도 노래 또는 남원산성 올라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새가 노래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노래가 정치인들이 썩어 빠져 가지고 그 일본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이미 여러 통로를 통해서 수소문이 퍼져갖고 있는데 여기에 서인 동인의 정치패로 나누어져 있어서 서인 김성일과 그리고 동인 황진 이 대표를 일본에 보내서 즉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김성일은 그런 것을 즉시 다 보고서서 없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고, 황진은 쳐들어온 것을 있다고 확신을 하고 대마도를 들리니까 대마도주가 틀림없이 쳐들어올 것이라고 하고 조총 석자루를까지 주었습니다. 대마도는 이미 우리 한국편에서 소서행장의 사유가 도주를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미 소서행장이 사실은 한국을 영향력을 주려고 여기는 내가 앞으로 관리할 거야 이런 것으로 하고 있었었는데, 풍신수길이 가등청정과 같이 합세해서 여기를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소서행장은 내심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것을 사실은 반대하고 미리서 선봉장으로 와가지고 부산을 거쳐서 울산 현감을 체포하고 현감한테 직접 말을 했습니다. 가등청정이 바로 내 뒤에 몇 월 며칠 날 부산포에 올 테니까 빨리 군사를 소집해서 거기를 쳐버리라. 왜? 가등청정은 불교, 그리고 소서행장은 천주교, 여기에 사실의 완력 그 세력 쟁탈전이 있어서 거기를 이 기회를 통해서 조선군에 의해서 가등청정을 없애버리기로 이렇게 맘을 먹었으나 이를 거짓말을 하고 이순신을 보냈는데 이순신은 가보도 안 오니까 선조가 화를 냈죠. 최소한 가본다거나 어떻다거나 정부라도 얘한테 일제 도망을 쳐버리니까 선조 실력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꼭 싸우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가서 시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이 실록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역사, 모든 것은 그저 이순신만 내세우면 충성의 제1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역사에서도 이순신이 그렇게 울독목 전투에서 그렇게 일본군을 그냥 대량으로 숨을 시켰다면은 최소한 임금의 상장이 있었을 것 아니냐. 상장도 없고 또 조선실록에도 기록이 없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권율장군은 어떤가? 권율장군은
권율 장군은 바로 그 힘써서 싸워서 자기 부하 에게 바로 그 전투에 참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머뭇거리고 원균을 이렇게 시켜서 했는데, 그래서 심지어 그 애끼는 장군을 곤장을 쳐서까지 나가라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가 있습니다. 바로 배설, 사람이 배 13척인가 하여튼 18척인가를 빼돌려 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건 뭐 전쟁이 지지요. 그건 싹 감춰버리고 그 배를 원균이 그냥 구멍을 내서 순식간에 침몰시켜서 없애버리고 도망쳤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역사가들이 확실하게 밝혀줘야 하는데, 전부 우리 것은 좋은 것이라고 무조건 이순신은 그 이후에 임진왜란이 끝나니까 이 전쟁에서 서인의 거짓말을 하는 것이 들통이 나니까 정권이 뒤집어졌죠. 그런데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유성령과 이순신 그리고 사람들이 바로 이걸 또 자기들 그 기록에 많이 남겼어요. 자기들이 열심히 싸웠다고. 그런데 이순신의 이런 그 난중일기, 바로 이순신이 쓴 그 자기의 자필서만은 있습니다만은, 권율은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밝히고자, 그것을 알리고자 이런 것을 보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보이는 아나운서는 금산, 바로 권율 장군은 금산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아주 왜군인도 자기들 역사에서도 엄청나게 거기서 군사들이 죽어서 힘을 쓸 수가 없다고 이렇게 종군 그 승려 기자도 그런 얘기까지 썼어요. 그러면 이 금산 전투에서는 어땠는가? 바로 여기에 이 아나운서 이름이 길로드입니다. 길씨는 금산 길씨입니다. 금산에서 탄생된 성씨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지금도 이름을 로드길 이렇게 안 쓰고 길로드로 썼어요. 그래서 포르투갈 대사관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그건 틀린 거다. 그러면서 길로드라는 것은 그 금산 사람은 성씨가 아니다고 이렇게 하고, 좀 이걸 밝혀달라고 하니까 거기에는 그럴 사물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제가 여러모로 이렇게 알아보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입니다. 이 실제 그 사람이 긴지 아닌지는 다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은 이 사람 이름은 길로드입니다. 그리고 금산 전투에서 잡혀간 노예들이 지금 포르투갈 마데리아 섬은 포르투갈이 최초로 스페인 여왕한테 돈을 빌려서 이태리 뱃사공들을 빌려가지고 바로 아라비아와 인도를 쳐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얘기했던 것이 18척과 330척인가 300척인가 이게 그 숫자입니다. 근데 그걸 이순신이 그대로 사용해서, 그 말은 당시 임진왜란 이전에 바로 중국, 일본, 한국에 싹 퍼진 것입니다. 인도와 아라비아가 합동을 해서 330척 또는 500척
이렇게 해서 스페인은 18척하고 아니 스페인이라네 이 포르투갈 18척하고 싸웠는데 그냥 거뜬히 이겨버렸어요. 왜냐면 총과 포로 쏘아버리니 인도 아라비아가 무슨 재주로 이기겠어요. 그런 힘으로 바로 이 일본을 이미 거의 총을 팔아서 일본을 갖다가서 자기 그 동맹국으로 만들고 또 중국도 이미 중국에다가도 대포를 팔고 그래서 외교를 해서 상당한 그리고 명나라 군 그 중에는 해병으로 포르투갈 군이 들어와서 왔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람들은 지금 권율 장군이 거기에서 했던 것을 노래로 1절, 2절, 3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썩 들어봤더니 권교리 스탠드 이제 그러니까 권율 장군이 일어나서 배제를 가니 아침부터 북치면서 천사와 화합을 하고 있네. 바로 이런 것이 일본어로 나와요. 일본어로. 왜? 이 노예들은 대개 여자나 노예, 어린 애들을 많이 잡아갔거든요. 큰 사람들은 잡아가면 반란도 일으킬 수 있고 그런 게 여자나 어린애. 이 사람들이 거의 10년 거기에서 일본어로 배우고 일본 천주교에서 일본 천주교 신자로 해서 이렇게 배우다가 나중에 천주교를 일본 풍신수길이 반대했기 때문에 내쫓아버리든지 죽이든지 하라 이렇게 해서 바로 노예로 팔려서 이 포르투갈 또는 스페인, 필리핀까지도 갔어요. 그리고 저쪽에 그 마카오, 사이공, 그리고 에티오피아, 케냐, 기니, 우리나라에서 무려 10만 명이 잡혀가 가지고 이 사람들은 전라도가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밤마다 훈련을 했어요. 국민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래서 노래로 훈련을 하고 우리도 6.25 전쟁 때 석 달 동안 북한 지하에서 있을 적에 밤마다 나가서 김일성 장군 노래 인민군 노래 이걸 목이 터지라고 그렇게 안 나갔다가는 큰일 나니까 반동으로 올리면은 그때는 무조건 막 데리다가 그냥 사람을 죽이고 그랬으니까 찍소리 못하고 다 나가서 다 노래했어요. 마찬가지로 임진왜란 7년 동안에 그렇게 훈련하고 노예를 노래를 하다가 7년 후에 정유재란 때 싹 전라도를 이놈들 때문에 우리가 한다고 전라도 사람들을 다 죽이라 천주교를 믿는 사람만 놓아두고 그래서 기술자 그래서 노예로 그래서 젊은 여자나 쓸만한 남자 이런 사람들 기술자 그래서 도자기 기술자 같이 일본에 같이 심수광씨 그런데 이런데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특히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다투어서 다 소문을 이렇게 듣고 잡아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 세계로 가서 노래를 한 결과가 뭐냐 그게 한류입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트럼프가 한국 노래를 듣고 그냥 눈물을 흘렸다는 둥 러시아가 다시 우리 한글을 배운다는 둥 카나다도 우리 한글을 배우기로 있다는 둥 특히 더 무서운 것은 대만이 이미 우리 한글을 배우기로 했다는 거요. 그리고 또 여러 나라에서 카나다도 그러고 몽고가 이미 또 우리 한글을 자기 나라 글로 쓰기로 이미 다 해서 배웠다는 이게 보통 큰일 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
저는 그 해방되고 나서 초등학교를 들어갔었는데 제가 다닐 그 전에는 일본 학교, 일본 교육을 받았는데 이 낙제생이 엄청 많아요. 왜? 일본어를 배우려면 한문이 있지 않요. 그것도 가라가라 히나카나에다가 한문 또 틀리고 그러니까 글자 하나를 가지고 몇 가지로 읽어요. 그런데다가 일본에는 또 90년에 일본에 갔더니 일본 나가사키 농업고등학교에 부정 입학을 했다고 그냥 뉴스가 터져가지고 일본에서는 그 식민지 조선 식민지 시대에는 공부를 못한 사람은 한국으로 오면은 조선에서 다 학교 졸업장을 따갔는데 그 이제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이 우리나라는 90년대에 농업학교를 공업학교로 다 바꿔버리고 이런 때였었어요. 그때는 저 뭐입니까? 과학적인 그런 새로운 그 공업 수출 이런 공업화로서 그렇게 일본어를 배우는데 힘들어요. 저도 바로 그 4.19 혁명이 일어나고 바로 일본어고 그 통화를 해서 서울대학교 앞에 처음으로 일본어 학원이 생겼어요. 그 일본 그래서 아이고 일본어를 한번 그 노래가 있어서 한번 좀 배우려고 한번 그 학원을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그게 생각하기는 쉬울 줄 알았더니 전 세계에서 우리 한글 다음에 쉽다는 것이 일본어인데 그리고 막상 해보니까 이게 어려워서 지금까지도 일본어 90년에 갔는데 그분들하고 통화를 못했어요. 그렇게 일본어는 어렵더라고. 그런데 이제부터가 또 문제예요. 전 세계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한글을 갖다가 자기 모국어로 아주 지금 뭘 쓰겠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60년대 70년대 한국의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 됩니다. 왜? 문화혁명이 일어나 버렸어요. 저는 30년 동안 학교에서 초등 중등학생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 학생들이 학교는 다니지만은 전혀 쓸모없이 어디 취직을 못하니까 취직이라는 것이 생각도 못한 때인데 막상 가르쳐놓으니까 지금은 이 시골에 사는 졸업생들이 없고 전부가 다 서울, 인천, 부산이나 이런 데가 있고 고향에서 한번 이 서울서 살면서 그 전라도 사투리, 그 전라도 개땅수 뭐 이래서 아이고 내 고향에서 편안하게 살아보겠다고 해서 지금 전주에서 살고 있는데 이 욕은 다 얻어먹고 있어요. 정치가들이 미움을 그래서 서울 친구들 만나면 얼굴도 못 들고 그래서 안 가요. 그러면 앞으로 이 전 세계가 심지어 카나다까지 또 영국이네 프랑스까지도 제2 조선으로 아주 한국어로 해가지고 배우고 있다는데 이게 앞으로 이 50년이나 100년 가면 싹 바꿔져요. 네, 내가 우리가 한글이니까 좋아. 나는 한국이니까 더 아무런 걱정이 없었겠지만은 중국어가 대만, 중국, 몽고 그 어려운 문자를 쓴 사람이 한글을 써버리면은 너무 쉬워가지고 우리는 쉽게 한글로 배웠던 그런 기술 서적을 몽고 중국 사람들은 사실 5만 자 한문을 외워야 그래도 이래요. 말을 하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온다면 대단한 사람으로 봐요. 왜냐? 그 사람들은 그 5만 자 한문을 다 알지만 우리는 그 한문 알지도 못하고 한글만 가지고 그 번역을 한 책 보고 전부 기술도 오고 뭣도 교수질들도 영어도 몰라도 그 번역한 책을 보고 기술을 연마해서 교수 되고 학자 되고 있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전 세계에서 당할 수가 없는 게 바로 한글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했었던 역사를 우리가 조금 알아줘야겠는데
그 한글은 왜 생겼냐? 뭐 때문에 뭐 영국서 만들었다는 등, 뭐 어디서 뭐 인디안에서 만들었다는 등, 뭐 몽고에서 만들었다는 등 여러 가지 천만에요. 음악에서 만들었어요. 노래 가사를 적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것은